행복한 부부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다툴 일이 없을 거라고, 서로를 잘 이해하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해온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도 싸웁니다. 오히려 꽤 자주, 꽤 격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싸움의 모양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중간에 멈추는 타이밍이 다르고 끝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떤 부부는 함께 남게 하고 어떤 부부는 갈라서게 합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의 69%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생활 습관 차이, 이런 것들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싸웠던 주제로 10년 뒤에도 싸우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행복한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행복한 부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관리합니다. 같은 주제가 올라와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위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래가는 부부는 싸움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요? 가트맨 박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 대화를 분석하면서 대화의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처음 3분이었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거의 결정한다는 겁니다. 96%의 확률로 시작이 거칠면 결말도 거칠었고 시작이 부드러우면 결말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는 불만이 있을 때 상대의 성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느낀 감정을 먼저 꺼냅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부드러운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 상대가 설거지를 안 했을 때 넌 왜 항상 이래 하고 시작한 것과 나는 피곤한 날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좀 지치더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대화로 흘러갑니다. 앞의 방식은 상대를 방어 자세로 몰아가고 뒤의 방식은 상대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부부는 싸움 중에 상대를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코웃음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감정은행 계좌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고마워, 수고했어, 같이 있어서 좋아 같은 작은 말들로 계좌에 입금을 해두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잔고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잔고가 충분한 부부는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해석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고가 바닥난 부부는 같은 실수도 또 그러네, 역시 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싸움의 질은 싸우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까지 쌓아온 일상에서 결정됩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 행복한 부부의 대화를 분석해보니 부정적인 상호작용 1번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5번 이상이었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이 비율이 거의 1대1이거나 오히려 부정이 더 많았습니다. 5대1,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 상대가 이야기할 때 화면에서 눈을 떼고 쳐다봐주는 것, 고생했다는 한마디. 이런 것들이 계좌에 한 번씩 입금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배우자가 보내는 작은 연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추적했습니다. 연결 신호란 상대가 관심이나 반응을 구하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하고 말을 거는 것,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 한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 신호입니다. 함께 남은 부부는 이 신호에 86%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같이 봐주고, 같이 웃어주고, 왜 한숨 쉬어 하고 물어봐 줬습니다. 반면 갈라선 부부는 33%만 반응했습니다. 대부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한 척하거나 바쁘다며 넘겼습니다.
86%와 33%. 이 숫자의 차이가 6년 뒤 그 부부가 함께 있느냐 아니냐를 갈랐습니다. 이 연결 신호에 반응하는 습관이 쌓이면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올라가고, 잔고가 충분하면 갈등이 와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고, 부드럽게 시작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게 되고,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 아무리 조심해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으면 우리 뇌는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는 이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지금 나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좋은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잠깐 쉬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의미로 대화를 잠시 중단합니다. 최소 20분.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쉽니다. 20분이 지나면 심박수가 내려오고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놀라울 만큼 다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부부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습관이 더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하는 행동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수리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싸움 도중이나 직후에 긴장을 풀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갑자기 엉뚱한 농담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도를 상대가 받아주느냐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수리 시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시도의 질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충분한 부부는 서툴고 어색한 수리 시도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반대로 잔고가 바닥난 부부는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도 튕겨냈습니다. 결국 싸운 뒤에 화해할 수 있느냐는 그 순간의 기술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두께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가는 부부의 싸움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긍정을 쌓고 연결 신호에 반응하고, 그렇게 쌓인 잔고가 갈등이 올 때 완충 역할을 하고,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부드럽게 들어가고, 감정이 과열되면 멈출 줄 알고, 싸움이 끝나면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받아주면서 관계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단해진 관계가 다시 일상의 긍정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부부는 이 순환이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긍정이 부족하고 연결 신호를 놓치고 잔고가 바닥나고 갈등이 오면 거칠게 시작하고 감정이 과열돼도 멈추지 못하고 싸움이 끝나도 수리 시도를 하지 않거나 상대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같은 싸움인데 한쪽은 관계를 단련시키고 한쪽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 두 부류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함께 남는 부부를 관계의 달인이라고 불렀고, 갈라서는 부부를 관계의 재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인은 싸울 때 상대에게서 감사할 점을 찾으려 하고, 재난은 상대의 실수를 찾으려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갈등인데 눈이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결국 오래가는 부부의 비밀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통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한 겹씩 두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은 피해야 할 사고가 아니라 관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평소에 작은 습관들이 필요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마주치기, 이야기할 때 화면에서 눈 떼기, 고생했다는 한마디, 하늘 예쁘다고 했을 때 같이 올려다보기. 완벽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을 통과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관계입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싸움이 두렵다면 어쩌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서로의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가장 어렵고도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짜 사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과가 왜 그토록 어렵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